자, 이제 XML 레이아웃 파일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라고 하는 자바 소스 파일도 만들었으니까 매니페스트에 등록을 먼저 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매니페스트 가서 등록을 하고 싶다. 안드로이드 manifest.xml 다시 열고요. 자, 여기에 밑으로 내려가서 액티비티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메뉴 액티비티가 등록이 돼 있네요. 아하, 아까 자바 소스에서 하나 만드니까 얘가 자동으로 등록이 되네. 자, 이거를 수동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당연히 알아두셔야 돼요. 뭐예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태그 안쪽에다가 액티비티 태그 추가하고 안드로이드 네임이라고 해서 여기다 추가한다. 그죠? 자, 지금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아까처럼 어떤 과정을 거치다 보면 안 만들어질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파일을 만들어서 추가할 때도 있으니까 여기다 추가하는 방법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더 이상 추가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추가가 됐네. 자, 그러면 매니페스트에도 추가가 됐으니까 이제 뭘 하면 돼요? 메인 액티비티에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여기서 전화 걸기를 띄워주는 게 아니라, 자, 새로운 화면을 한번 띄워줘 볼게요. 자, 새로운 버튼 또 추가하지 말고 이 버튼 클릭했을 때 저 화면을 띄워볼게요. 저 화면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스타트 액티비티 하는 건 똑같은데 뭐라 그랬어요? 자, 명시적 인텐트를 써야 된다. 저 화면을 띄워주세요라고 아예 저 화면 이름을 명시적으로, 명시라는 게 뭐예요? 확실하게 알려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파라미터는 뭐냐? 컨텍스트가 들어갑니다. 컨텍스트 get application 컨텍스트라고 해서 컨텍스트 객체가 들어가요. 자, 컨텍스트 객체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뭐다? 저 새로 만든 메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을 아예 지정해 준다. 화면을 지정할 땐 점 클래스라고 해서 클래스 객체를 지정을 해줍니다. 클래스 객체를. 자, 근데 스타트 액티비티가 아니군요. 그렇죠. 스타트 액티비티에는 인텐트가 들어가야 되죠. 자, 이게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인텐트를 가지고 스타트 액티비티를 할 수 있어요.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죠. 자, 인텐트를 만드는 겁니다. 인텐트는 new intent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화면을 띄우니까 스타트 액티비티라고 해서 거기에 보통 집어넣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시스템으로 전달될 때 인텐트로 전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안에 명시적으로 이 액티비티 이름을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스타트 액티비티를 해서 여기에 인텐트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요렇게 해서 하면 새로운 화면이 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응답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for result라고 하고 뭐라고 했어요? 뒤에 요청 코드라고 하는 걸 넣어준다. 자, 1001번이라고 한번 넣어보자. 자, 이 요청 코드가 만약에 상수로 정의를 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위에 상수를 정의할 수도 있어요. 뭐야? 똑같이 1001번을 그냥 상수로 정의한다는 겁니다. private, static, final, string이라고 해서 또는 string이 아니죠. 인티저죠. 인티저 값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자, 이거는 request 요청 코드니까 request 메뉴 이렇게 하면 메뉴 화면을 띄우는 코드가 1001번이다 라고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request 메뉴라고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건 이름 정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이거를 자 activity 메뉴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 화면을 띄웠을 때 사용한 요청 코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띄워보면 화면이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띄울 수도 있고, 자, 이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띄울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밑에다 한번 또 입력해 볼까요? 자, 이거는 다시 이렇게 한번 막아볼게요. 아직 실행을 안 해봤는데 실행을 해봐도 똑같이 뜰 겁니다. 화면이 아마 뜨겠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뭐냐? 자, 인텐트라고 해서 인텐트는 new 인텐트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소괄호 두 개만 넣어서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인텐트 객체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컴포넌트 네임이라고 하는 걸 넣을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컴포넌트 네임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 자, 네임 컴포넌트란 얘긴데요. 이거를 new 컴포넌트 네임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우리가 명시적으로 위에 메뉴 액티비티를 지정했잖아요. 그것처럼 액티비티의 이름을 넣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다가
여기다가 자 메뉴 액티비티 이렇게 넣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컴포넌트 네임은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을 지정을 할 때 패키지 이름까지 다 같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패키지 이름은 뭐예요? 자, org.androidtown.myintent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패키지 이름 org.androidtown.myintent.menuactivity 이렇게 넣고요. 그 앞에는 패키지 네임만 넣습니다. 자, 그러면 myintent까지 해서 이 앞에 이렇게 하나 더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엔터를 쳐서 밑으로 한번 내려볼까요? 자, 두 개의 파라미터가 들어가는데 컴포넌트 네임에 첫 번째는 패키지 이름, 두 번째는 패키지 이름까지 포함한 클래스 이름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클래스를 지정하는 거죠.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컴포넌트 네임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인텐트.에서 set 보면 컴포넌트라는 게 있어요. set 컴포넌트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우리가 만든 컴포넌트 네임이라고 하는 자, 저 객체를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뭘 하냐? 우리가 위에서 했던 것처럼 start activity for result라고 해서 여기다가 intent를 넣어주고 우리가 아까 만든 activity 메뉴라고 하는 이 요청 코드를 상수로 넣어주면 여기서 입력했던 요 두 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인텐트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정한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 이게 갖는 장점은 뭘까요?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설명을 좀 하면요. 자, 여기는 메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실제 클래스가 지금 여기서 참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만 지정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만약에 이 라이브러리를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참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그때는 이름만 갖고 있다가 그 라이브러리가 참조되는 시점에 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동적으로 처리하고 싶을 때 컴포넌트 네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어쨌든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만든 화면이 뜨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에뮬레이터 한번 가볼까요? 자, 에뮬레이터 가서 얘가 정상적으로 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떴고요. 자, 전화 걸기라는 화면 클릭하면 전화 걸기 화면으로 가는 게 아니죠. 이제 우리가 바꿨고 우리가 만든 새 화면 메뉴 액티비티를 띄우는 건데요. 메뉴 액티비티가 떴죠. 그렇죠? 여기 컴포넌트 네임이라고 하는 거를 인텐트에 넣어서 보내도 뜨는구나라고 하는 거. 이걸 한번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텐트를 만드는 방법, 여러분이 나중에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나 아니면 실제 뭔가를 작업을 할 때 자,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길게 설명을 했고요. 자, 다시 교환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교환으로 가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전화 걸기 화면이라고 하는 거, 그죠? 자, URI라고 하는 걸 써서 액션 다이얼로 해도 되고요. 자, 컴포넌트 네임을 사용해서 다른 화면을 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새로운 화면을 띄울 때 스타트 액티비티 for result로 해서 send result로 하고 다시 on activity result에서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게 뭐예요? 자, 그게 그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서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엑스트라로 넣어서 보낸다. 이제 이것도 계속 반복할 거라서 뭐 계속 나올 때마다 중간중간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책에 보시면 PDF 파일을 단말에 설치된 기본 PDF용 앱을 띄워서 보는 예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제는 여러분이 제공되는 샘플 프로젝트에 샘플 그죠? PDF를 보는 그 샘플 프로젝트가 있어요. 자, 2장 샘플 프로젝트에 보시면 거기 안에 있는 샘플.pdf 또는 여러분이 PDF 파일 요즘 많죠? 그래서 그거를 SD 카드나 이런 쪽에다가 파일을 단말에다 갖다 놓고 그 상태에서 저기처럼 파일 패스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코드에서 보시면 우리가 했던 거하고 약간 다르죠. 인텐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액션 뷰라고 하는 액션 정보만 넣어서 인텐트 객체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형태대로 해서 정보를 넣으시면 PDF 파일이 화면에 딱 보이게 됩니다.
요건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에뮬레이터로 띄우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PDF 파일을 단말 쪽으로 복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PDF 파일을 복사한 다음에 책에 있는 대로 코드를 넣어서 만약에 만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상단의 툴바 중에서 자,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모니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클릭을 하면 디바이스 모니터가 뜹니다. 이게 DDMS라고 하는 거죠.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모니터가 DDMS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를 가시면 자,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는 자, 이 단말이 뭐예요? 우리가 띄운 에뮬레이터입니다. 실제 단말을 연결하면 실제 단말도 여기 보여요. 그리고 그 안에 실행된 프로세스들이 보입니다. 프로세스는 뭐예요? 어떤 컴퓨터 또는 단말에 실행된 각각의 실행 단위가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앱을 띄우면 그 앱도 여기 뜨게 돼요. 뭐예요? 앱의 패키지 이름이 보입니다. 자, 안드로이드는 앱을 구분하는 구분자가 패키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앱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에뮬레이터에 여러분이 실행한 앱이 떠 있죠? 자, 요걸 선택을 하고 스탑 버튼을 누르면 앱이 강제 종료가 됩니다. 그렇죠? 강제 종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뭐가 또 떴네요. 다시 가보면 마인텐트 또 있네요. 다시 스탑을 합니다. 종료가 됐죠? 예, 이제 아예 나가버렸네. 이렇게 강제 종료를 시킬 수 있는데 그 각각의 단위가 패키지 이름이 된다. 그죠? 첫 화면을 구성하는 패키지 이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 자, 이 단말의 파일 시스템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는 리눅스로 구성이 되고요. 리눅스 파일 시스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에 스토리지, SD 카드 보시면 여기가 SD 카드 폴더가 돼요. 뭐 요즘에는 실제 안드로이드 단말 많이 쓰시니까 사진 찍은 다음에 SD 카드 쪽에 뭐 어떻게 넣고 이런 것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게 여기 다 보이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폴더 이렇게 해서 실제 단말 연결해도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만약 SD 카드 쪽에다 파일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선택하시고 여기에 자, 푸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버튼 있죠? 이걸 누르시면 이 파일 탐색기가 열려서 여러분 PC에 있는 파일을 이 에뮬레이터 쪽으로 옮길 수 있어요. 거꾸로 에뮬레이터에 있는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이 버튼 누르시면 PC 쪽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단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은 다음에 PDF 파일 보는 그 인텐트를 이용해서 PDF 파일 보는 그 기능을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텐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자, 그런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잠깐 보면 자, 다시 교환으로 한번 돌아가서 잠깐 보면 자,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되고요. 자, PDF를 보는 그 화면은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샘플 PDF 뷰라고 하는 그 화면을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요. 입력 상자 하나, 버튼 하나. 그래서 여기다가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하고 열기 버튼을 누르면 아까처럼 인텐트 객체를 만들어서 PDF를 보여달라고 시스템이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 단말에 있는 기본 PDF 뷰어를 이용해서 PDF 문서를 보여주게 된다. 만약에 PDF 문서가 뷰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설치하라고 플레이스토어 쪽으로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직접 해보시면 어떤 건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